안녕하세요. 캠벨 생명과학 시판 생물 공부 함께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자, 지난 16장에서는요, 우리 DNA가 세포주기 과정에서 우리 간기 S기 때 복제가 되는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봤었는데요. 제가 수업 초반부터 누차 강조를 했었지만 이 DNA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부모하고 자식하고 닮는 거, 부모가 자식한테 DNA를 넘겨주니까 닮게 되는 거야. 이래서 DNA가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생물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유전 관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이요. 제 머리카락과 여러분의 머리카락은 단백질 성분이 같을 수가 없죠. 그렇죠? 뭐 부드러운 정도라거나 굵기 정도라거나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우리 사람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사람마다 피부 색깔이 다르기도 하고요. 또 머리카락 단백질, 손톱 단백질,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들이 저마다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이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세포 내에서 단백질을 만들기 때문에 각자 다른 단백질을 만들어서 그러한 차이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따라서 DNA는 지금 당장 내 몸에 있는 특징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DNA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연구가 됐을 때 우리는 이제 의학이랑 관련해서 생명연장이랑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오늘은 그 DNA가 가지고 있는 주된 기능,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시면 당연히 단순하지 않은 작업이고요.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눠서 일단 앞부분에서는 DNA의 정보가 어떻게 세포질 쪽으로 나오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단백질을 만드는 건 리보소움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DNA가 핵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포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DNA는 절대로 핵 바깥쪽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NA 정보가 어떻게 세포질 쪽으로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세포질 쪽으로 나온 DNA의 정보가 어떻게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지 순차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실게요. 자, 제가 지금 간략하게 DNA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알게 된 것이 기존에 있던 과학자들이 이 사실들을 알아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겠죠. 그렇죠? 자, 사실은 이 유전자에 대한 정보가 처음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유전자가 도대체 무엇을 정보화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 따라서 이 유전자가 어떤 식으로 이 전사와 번역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기작도 사실은 크게 중요도가 떨어졌었는데요. 우리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얘기할 내용들, 이제 DNA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최초로 연구를 했던 사람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들과 테이텀이라는 과학자였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요, 빵곰팡이, 여러분들 빵곰팡이 아시죠? 식빵 같은 거 이렇게 그냥 먹다가 남은 거 식탁 위에 놔두면 이렇게 푸른색으로 이렇게 부들부들 곰팡이 생기잖아요. 그 곰팡이를 가지고 이 DNA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암호화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일단 이 실험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이제 실험을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진행했던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텐데, 지금 보시게 되면 최소배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실험을 할 때 대조군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배지라고 하는 것은 이 생물이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분들만 가지고 있는 배지를 최소배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왼쪽에 있는 시험관에다가 빵곰팡이의 포자들을 집어넣었을 때는 정상적으로 분열하고 성장하는 세포군이 이제 형성이 되었던 건데, 오른쪽 같은 경우 실제 여기도 이제 빵곰팡이군을 넣어놨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고 이 곰팡이군이 형성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최소배지에 집어넣었을 때 정상적으로 자라는,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돌연변이가 발생하지 않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형태를 와일드 타입, 우리 지난번에 유전할 때도 왜 초파리가 가지고 있는 형질 중에서 붉은 색깔 눈을 가지고 있는 거를 와일드 타입으로 하고, 거기에다 이제 뮤턴트가 발생을 했을 때 흰 눈을 가진다, 검은 몸을 가진다, 에보니형이다, 이런 식으로 야생형에 대해서 돌연변이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 정상적인 곰팡이다라고 한다면 최소배지에 집어넣었을 때 최소한의 필요한 양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자라야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부 빵곰팡이에서는 최소배지를 넣었을 때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는 집단이 발견이 된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빵곰팡이에게 필요한 최소 물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었던 거죠. 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빵곰팡이에게 반드시 필요한 물질은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아르기닌입니다. 이 아르기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빵곰팡이는 생존할 수 없고요. 사실은 중간에 있는 물질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빵곰팡이 입장에서는 아르기닌만 있으면
난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그런데 이 빵곰팡이가 분포하는 환경에 언제나 있는 건 아닐 거거든요. 사실은 이 빵곰팡이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시면 어디서 나타난 건지 모르게 내 책상 위에 놔둬도 곰팡이가 생기고 식탁에 둬도 곰팡이 생기고 도당체 이놈 곰팡이가 어디서 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디에만 놔둬도 이 곰팡이는 서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곰팡이가 서식하는 그 환경에 언제나 아르기닌이 있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곰팡이는 사실은 아르기닌이 있는 환경에서만 분포한다고 하면 상당히 분포하는 환경에 제한이 있는 거죠. 하지만 곰팡이가 그렇게 여기저기 분포할 수 있다는 거는 이 아르기닌을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르기닌이 있는 환경이야 라고 한다면 얘는 잘 자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아르기닌이 없는 환경이더라 라고 했을 때 최초에 이것들을 만들 수 있는 재료 물질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채 내에서 이 재료 물질을 가지고 오르니틴이라는 물질로 전환을 시키고, 또 오르니틴이라는 물질을 시트룰린으로 전환을 시키고, 이 시트룰린을 아르기닌으로 최종적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다면, 굳이 아르기닌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전구 물질은 아주 간단한 아미노산 종류일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아미노산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생물은 최종적으로는 아르기닌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지만 이 모든 과정들은 결과적으로 화학 반응인 거잖아요. 우리 늘 얘기하지만 생물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화학 반응은 효소가 없이는 될 수 있는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들 각각의 단계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전구 물질을 오르니틴으로 바꿔주는 효소가 관여할 것이고, 또 오르니틴을 시트룰린으로 바꿔주는 효소가 관여할 것이고, 또 시트룰린을 아르기닌으로 바꿔주는 효소가 관여를 할 것인데, 어떤 곰팡이 종류 같은 경우에 이 중간 단계 중에 무엇인가 하나 잘못된다면 전구물질, 사실 최소 배지는 전구물질만 넣어준 거거든요. 최소 배지에 전구물질만 있다고 하더라도 아르기닌을 만들지 못해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비들과 테이타움의 그 접근은 뭐였냐면, 그럼 이 중간 관계가 이상이 생긴다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효소에 대해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접근을 했던 거죠.